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KT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갈 텐데요. 실적 개선세의 이유와 방향성, 그리고 신임 CEO의 경영책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차트와 그리고 수급, 저의 의견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상보다 빠른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KT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6조, 영업이익은 약 3,300억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전망이 이제 하반기보다 빠른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5G 가입자도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35만 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목표하던 이제 수준보다는 낮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면 양호한 증가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ARPU의 증가세로 앞으로도 이제 양호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ARPU란 한 명의 사용자가 지불한 평균 금액으로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2G에서 이제 3G에서 4G 이용자들이 변경 및 신규 가입자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대다수가 트렌드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5G도 마찬가지로 트렌드에 따라서 대다수가 5G로 변경 혹은 신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예상된 상황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선 인터넷 가입자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특히 각 가정보다 그린 뉴딜로 학교 등의 이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관망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의 수혜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유선 인터넷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으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들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IPTV 가입과 이제 IPTV의 VOD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증가세가 지금 보이고 있죠. VOD란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료 혹은 무료로 채상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 증가와 이제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점을 활용해서 IPTV 기본료 외 이제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부동산 사업에서도 이제 광진구 개발 및 호텔 비즈니스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T는 이제 KTAMC, KT 에스테이트 등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이제 큰 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KT 에스테이트는 남는 땅에 대한 이제 전화국 부지 있죠. 그 부지들을 호텔을 잇따라서 열고 있고, 그 호텔을 이제 소유하면서 운영은 호텔 체인에 맡기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2022년까지 총 2,000개 이상의 게시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순수 호텔 기준으로 롯데이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KT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서울 지방의 이제 알짜 땅들에 관심이 많으며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라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실적 개선세와 부동산 사업, 그리고 향후 5G의 가입자들로 인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점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신임 KT CEO인 이제 구현모 대표는 이제 투자가 미팅에서 4가지를 주력으로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만족시켰습니다. 인건비 축소와 마케팅 비용 관리, ARPU 성장 주력, 주주치나 배당금입니다. 즉 안전한 기업 운영을 하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IPTV 사업이나 통신 사업, 부동산 사업에 주력하여 IRPU와 이제 실적 향상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의 상승을 위해서 2021년도에 이제 5G 사업 부분 흑자 전환과 50% 배당 성향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최저금리 흐름 속에서 고배당이며 회사채 등급 이제 A 트리플 등급인 튼튼한 기업인 KT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기엔 충분해 보인다는 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KT는 신임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4월 총 2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의 이미지를 이제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성장의 자신감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0년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4.4% 정도로 한 1,100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주치나 배당금이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CEO는 배당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니네 돈 벌어가고 다 배당 주면 기업이 언제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고려한 CEO는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과 같은 각종 이제 비용 통제와 5G 영업이익 턴어라운드하는 기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KT는 2019년 7천억인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2022년에는 1조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B2B 부분에서의 성장과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이제 플랫폼을 이제 수용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분석과 차트 그리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우리가 볼게요. 자, KT 기업을 보고 갈 때, 자 지금 KT가 얼마짜리예요? 55,000원짜리예요. 근데 얼마 하고 있어요? 현재 23,800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5,000원짜리가 23,800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싼 건가요? 무조건 싼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살짝 저평가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55,000원짜리가 지금 23,800원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엄청 싼 게 아니에요? 바로 이 ROE의 수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 수익률 10%, 즉 실적주가 아니에요. 성장주도 아니에요. 다만 성장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에요. ROE 수치에 보시면 자 거의 5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적으로 보더라도보다 살짝 저평가 국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 엄청난 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PBR 밴드를 보시더라도 PBR 밴드가 0.49%인데요. PBR 밴드가 이제 1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0.5 수준이니까 엄청난 저평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PBR 밴드를 보실 때는 꼭 뭘 봐라? ROE 밴드와 함께 보셔라. 즉 여기가 0.5면 ROE도 5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PBR 밴드가 0.5인데 여기 ROE가 10이다. 이거 엄청난 저평가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영업이익을 통해서 시총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금 1조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지금 7천억대를 앞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6조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한 10배 정도 계산하면 10조죠, 10조. 그렇다고 얘가 2배 올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의 10배만 주더라도 얘는 뭐예요? 상당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4% 정도에 육박하는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KT 모아가서 손실 날 일은 극히 드물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44.7%입니다. KT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이에요. 즉 KT가 못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은 뭐죠? 바로 외국인들의 한도 수준율이 100%가 찼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은 힘이 없잖아요. 뭉쳐지지도 않고 즉 기관에 사야 되는데 기관들이 봤을 때 어떤 성장 원동력 이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매수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하락 때에 지분이 몇 프로? 약 5%에서 6% 정도가 내려갔죠. 즉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보다 다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올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지분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안 좋아서 파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다시금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반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급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평단가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금융투자, 사모펀드, 은행, 국가, 보험들 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느냐를 가만 봤더니만 개인들이 최근 1년 동안 약 1,500만 주를 쓸어 담았다. 즉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1,500만 주 매수했던 것을 이때 매도했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매도했죠.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KT가 언제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왔습니까? 1년, 2년,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약 1,100만 주가 들어왔죠. 이때 퍼부었던 건 누구예요? 기관들입니다. 기관 합계가 약 1,200만 주를 퍼부었다. 이때 외국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약 8만 7천 주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약 1,300만 주, 약 1,800만 주를 매수했는데 여기서는 매도가 안 나왔어요.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1년 동안 약 1100만 주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매수하고 있다? 거의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기관까지도 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550만 주를 쏟아 붓고 있다. 자,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상황이 안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연기금은 언제부터 5년 전부터 담고 있어요. 합치면 800만 주죠. 그죠? 800만 주 매수하고 나와서 나간 거는 140만 주 나갔는데 다시 몇만 주 들어왔어요. 약 600만 주가 넘게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3년 내내 지금 현재 매수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양은 이제 크지 않죠. 줄곧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해오다가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매수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도 2년 전에 350만 주의 물량을 매수했던 것을 최근 1년 동안 고작 80만 주밖에 못 팔았어요. 줄곧 투신도 어떻습니까? 보시면 줄곧 투신도 이렇게 매도를 해왔어요. 이렇게 매도를 해왔습니다. 즉 이때 매수했던 점을 줄곧 매도하다가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이죠. 2년 전에 350만 주를 매수했던 것을 현재 80만 주밖에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기타 법인들이 물량을 잡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까요? 우리가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연기금하고 투신 기타 법인 쪽 애들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방어 세력으로 유지해주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도 수신율이 최고치를 차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수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다? 연기금, 투신, 기타 법인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지 혹은 팔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외국인들이 팔던 것을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봐야 돼요. 하루 이틀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가 이제 올라간다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밑에서 매수한 금액도 있고 혹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매수한 것도 있고 혹은 최근에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이 물량은 분명히 저평가 메리트, 쇼커버링 등등에 의해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가 중요할 거예요. 약 2만 한 8천 원대의 1,100만 주의 물량은 보다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KT의 문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와서 현재 242평 밑에서 이제 굴림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차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월차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징글징글하게 떨어진 차트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것은 뭡니까? 사실상 성장 원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버럭라인 많이 강조하죠. 이 버럭라인을 잘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선을 이제 버럭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버럭라인 밑에서는 항상 기회였어요. 항상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버럭라인이고요. 여기도 버럭라인 밑에예요. 그죠? 여기도 버럭라인 밑에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샀다라면 계속 모아갔다라면 평균치가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구사했다면 수익이 했을까요? 자, 바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버럭라인을 플러스 알파해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신다면 어떨까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겠죠. 즉 버럭라인 밑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존재하고 있다면 보다 그때는 매수할 자리지 매도할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큰 수익을 혹은 큰 수익이 원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SI라는 지표,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지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술적 지표 중에서 이제 RSI라는 지표인데요. RSI 지표가 35 미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 미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 자리에 있었고요. 이 자리에 한번 있었고요.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우리가 볼까요? 그 자리를 우리가 보니까 와, 정말 거짓말처럼 다 바닥이었어요. 다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닥이었다. 즉 어디 밑에서 버럭라인 밑에서 어디 RSI가 35 밑에였고 볼벤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다 맞떨어졌죠. 이럴 때는 뭐더라? 반드시 수익을 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땠어요? RSI가 한 3 정도 얼마까지 나왔었나요? 23.48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럴 때는 뭐한다? 담을 때다. 즉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강조하는 말이 있죠. 추운 겨울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둡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뭐다? 매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 버리는 데서 똑같이 버리면 여러분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환호성을 키면서 매수할 자리는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버럭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내려오는 사이에서 이렇게 버럭 라인을 뚫어내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즉 뚫어낼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월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월 차트로 봤을 때는 너 떨어져 봐. 나 매수해 줄게. 자, 이런 이유는 뭐죠? 차트로 봐도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KT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을 기반하는 것들이 뭐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차트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정별일까요? 역별일까요? 예, 역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단기적인 추세, 스윙적인 추세가 반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상으로 KT를 바라본다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스윙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타고 있어요. 저점 높이고 있고요. 저점 높이고 있고요. 지금 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윙 단기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장기나 혹은 초장기로 가신다면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무너질 때 매수하셔야 돼요. 더 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더 사라, 뭐 더 가지고 와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으니까 정말 버럭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지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한 주라도 사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역배열에 있을 때 나는 정배열로 올라탈 때 매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게 242평이고요 62평이 장기평을 뚫을 때 이때 골든이 날 때 매수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수익률이 적어지겠죠. 다만 정배열을 안착하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기술적 분석, 이것은 뭐죠? 이것은 내가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즉 기회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KT를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편안하게 중장기나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 자, 그럼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매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매수 전략은, 자, 여러분들이 매달 모아가시든지 매달 모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월급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달 모아가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월봉상에서 아까 보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볼게요. 버럭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 버럭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가 뚫고 올라온 자리보다 매도다. 그럴 때 1차트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가 보다 매도의 자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KT에다가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수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을 짜야겠죠. 전략을.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뭐한다? 넌 내려오는 족족이 나는 몇 퍼센트 마이너스 날 때마다 얼마씩 담아내겠다 라는 이런 전략을 반드시 세우시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심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사셨으니까 수익이 났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계좌 분리, 비중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집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주식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항상 시장에서는요, 상방운전과 하방운전과 같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KT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무조건 상방운전가 되는 거고요. 나는 KT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하방운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지켜낼 수 있다는 점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기업적으로 보나, 그리고 차트로 보나, 그리고 KT가 가져가는 어떤 준비하고 있는 사업성으로 봤을 때 KT는 지금보다 너 떨어져 봐라, 나는 담아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끝끝내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KT 신화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